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에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지만 낮 기온이 올라가 평년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1, 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북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시군은 일제 방역에 나섰고 AI 발생 지역의 가금류의 유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점 방역관리지구인 포항의 한 집단 농장입니다. 농민과 공무원들이 농장 곳곳을 돌며 공동으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축협, 공동방재단, 교동방역반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또 우리 전문 방역 차량을 동원해서 농민들도 매일 축사와 농장 주변을 자체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을 펴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의할 것이 이제 외부 차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AI가 터져 있는 그쪽 차들이 이쪽 올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 포항시는 닭과 오리 농가 240곳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방역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퍼지게 되면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농가와 행정당국,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도와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AI가 발생한 지역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다른 시도와 경계 지역에서 AI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1년까지 이행할 제2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상 운전부터 중대 사고까지 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지진 등 재난 대비, 핵 비확산 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등입니다. 포항 서울 간 KTX 증편이 당초 지난 9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늦춰지게 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코레일은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현행 하루 20회인 포항 서울 간 운행 횟수를 주중에는 24회, 주말에는 26회로 늘려 운행하기로 했으나 오는 15일까지 현행대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파업에다 증편에 따른 차량 정비가 늦어져 차질이 생겼다며 정확한 증편 횟수와 시기는 15일 이후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대동맥이 될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보령-울진 고속도로는 9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총 연장 271km의 노선입니다. 보령-울진 고속도로는 지난 2012년 충북도와 경북도가 건설을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부터 1년에 걸쳐 사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내년 1월 시작해 연내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인데 비용 편익 분석에서 1.0을 넘거나 정책적 분석 수치가 0.5를 넘게 되면 타당성을 인정받으며 통과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땅 독도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17만 명보다 15% 늘어 3년 만에 다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독도 방문객은 지난 2012년 20만 명을 넘은 이후 2013년 2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4년에는 13만 명, 지난해는 17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늘어난 데다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으로 독도가 다시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물 산업을 규모화, 선진화시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내년에도 국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토부와 환경부, K-워터의 국비를 유치해 내년 9월 경주에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를 열고 경주시가 유치한 아시아 물주간 행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물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포항시가 지난 2014년부터 하루 10만 톤의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한 것을 참고로 구미시에도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권호준 회장이 연임 의사를 보인 가운데 포스코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철강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기업 설명회를 통해 2017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계열사 비핵심 자산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연임 여부가 내년 1월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연초 단행하는 인사와 조직 개편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외국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벌금이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은 선박을 몰수할 수 있어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처벌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 내 학교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 비율은 해마다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대진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전체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 규모는 2012년 62.79%에서 올해 54.06%로 떨어졌고 반면 인건비 비율은 2012년 25.08%에서 올해 36.52%로 늘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 식품비 비율도 2012년 83%였지만 올해 72%로 줄었습니다. 장 의원은 급식 재료의 품질은 좋아지는데 식품비 예산이 낮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오는 15일 개장하는 가운데 기존 동대구 고속터미널과 동부 남부시외 터미널이 오늘 밤 0시부터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0시 반에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첫 차부터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안에 동대구 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터미널 1층은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고속시외버스의 하차장이고 매표소가 위치한 3층은 서울과 경기, 충청, 전라도 권역대의 승차장으로 4층은 경상도 권역대 위주의 승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복합환승센터가 정식 개장하는 15일까지는 복합환승센터 지하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아 12일에서 14일까지 복합환승센터 동편의 별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오는 13일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서 보문 호반 달빛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